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장례 비용, 특히 매장 비용이라든가 또 화장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 왜 이 장례 플랜을 우리가 미리 세워야 하는가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비가 구체적으로 매장했을 때는 어디, 또 화장했을 때는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가볼까요, 오늘은? 네. 네. 그 그러니까 장례 서비스 비용이라든가 그 자체는 음, 사실은 그 다 똑같은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느냐 아니면은 막상 닥쳐서 하느냐 음, 거기에 대해서 거의 한 40% 차이가 나요. 음. 경비가. 경비가. 네네. 와. 왜냐하면 모든 장의사나 이런 데서는 묘지 측에서는 그 미리 하시는 것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음. 일단 사람이 돌아가시면 먼트리 페이먼 이런 거 할 수가 없고 일시불로 다 내셔야 되고요. 그걸 미리 먼저 다 회의를 해야 네, 장례가 네네. 진행이 되죠. 네, 48시간 전에 페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하. 장례식이 목요일 한다 그러면 화요일 날까지는 돈이 다 들어와 있어야지 그러면 돼요. 만약에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네. 회의를 못 했어요. 그럼 옷도 그럼 안 입혀줘요. 돌아가신 분의 옷도 안 수의? 입혀놓고, 네. 음, 그러고선 그냥 놔두는 거죠. 돈을 낼 낼 때까지. 때까지? 네네. 그래서 어. 굉장히 냉정하고 참 이런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많은 그 나머지 가족들이 상처받고 음. 정말 오랫동안 그런 어떤 어려운 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참 그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비일비재해요. 네네네. 그래요. 네. 저부터도 이제 화장을 어머니가 하지 말라. 화장하면 2번 돌아가시는 것 음.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머님이 그렇다면 내가 화장하는 거 싫으면 당신이 묘지를 준비를 해 놔셨어야죠. 그쵸? 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끼리 그 어떤 부모님께서는 내가 죽었을 때 나에 대한 장래에 관한 그거는 우리 자녀들의 몫이다. 음. 내가 뭐 의사도 시켜놓고 뭐 이렇게 잘 되게 했는데 그거는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장래에 관한 그런 문제는 그 자녀들의 몫이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어려운 숙제를 남겨놓고 가는 거죠. 그것도 때로는 큰 짐이 그리고 되는군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바쁘세요. 음. 그리고 이제 수술 닥터 선생님들은 한 번 수술 들어가면 굉장히 장시간을 있어야 되니까 네. 정말 어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님 장례식도 못 오신 분도 있어요. 다 음. 이제 맡겨놓고. 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팠죠.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님들의 장래 문제는 부모님들의 몫인데 왜 그런 거를 준비를 미리 안 해놓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한국 한국 분들도요. 사람들도 네네. 젊은 사람들 중에? 그렇죠.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마음은 편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에 대한 그런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은 은근히 보이지 않는 걱정 덩어리가 안에 있는 거죠. 마음 음. 안에요. 여러분이 그 조금만 더 이렇게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 준비를 해 놓으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금액으로 사실 우리가 50불, 60불 저녁 식사 한 끼 안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뭐 네,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저도 저희 네,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 몇 년 전에 이 네. 장례 플랜을 하셨죠? 준비를 네, 했어요. 네, 그런데 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정말 절실한 건지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걸 모르고 저는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이걸 해야 되나?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네. 하고 이렇게 준비를 일단 해서 요즘 뭐 벌써 몇 년이 그렇죠.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조마리아님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 내가 참 잘한 거구나. 네. 잘 준비를 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20년, 25년 전에 이제 이런 장래 플랜을 저에게 미리 드신 분들은요, 음,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하길 잘했다 이런 음, 말씀들을 많이 네. 하셔요. 그래서 그 묘지, 특히 묘지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전에 뭐 600불, 뭐 200불에 사신 분도 있었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물론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10년, 15년 전만 해도 해마다 오르는 게 뭐 100불씩 오르거나 200불씩 밖에 안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묘지가 1000불이면 1200불, 뭐 1200불이었다 1400불 이렇게 조금씩 올랐죠. 음, 근데 지금은 뭐 9,000불 했던 게 12,000불 했다가 15,000불 했다가 17,500불 했다가 지금 20,000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불과 한 5년 전, 5년도 안 나, 4년 전 이야기예요. 음, 2014년도에 이제 9,000불 했다가 뭐 2015년도,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1년에 2번씩 올렸어요. 네. 아니 근데 미국은 한국하고는 다르게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어 있는 땅이 참 많은데 그렇게 올라가야 될까요? 그러, 그거는요, 이제 그 묘지, 미국에서는 관리비를 한 번만 내시면 평생 해줘요. 음, 관리비 자체를. 음.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죠. 관리비가 한 얼마 정도 돼요? 관리비가 이제 어떤 묘지는 10% 하는 데도 있고요. 20% 하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10,000불짜리 묘지를 산다. 그럼 평생 관리비가 10%면 1,000불이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가 20만 불짜리를 산다 그러면 2만 불이 그러니까 관리비예요. 그 묘지 비용, 그 네. 묘지를 산 비용의 네, 10%를 네, 네. 관리비로 일시불로 내고 같이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아예 포함이 돼 먼트리를 있군요. 내시면 되죠. 네. 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20% 받는 묘지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 20%의 묘지를 평생 관리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음, 묘지 관리비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같으면은 이제 가족들이 가서 성묘할 때 이제 풀도 잔디도 깎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네, 되잖아요. 근데 네. 이 미국에서는 평생 영구 관리가 다 포함이 되어 뭐 있기 때문에 벌초하러 간다 이런 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묘 가기 전에 벌초한다 이런 게 없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피크닉 오시면 돼요. 음, 네, 뭐 간단한 샌드위치, 물 음. 그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묘지로 이제 피크닉을 간다는 말이 참. 네, 근데 뭐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묘지의 매장 그 형태가 네, 한국하고는 좀 다르지 네,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봉이 있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한판하죠. 네, 네, 정말 뭐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한 번만 내면 되기는 네, 되는군요. 네. 그런데 그 한 번이 좀 비싸네요. 20%면 어이구, 예. 그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페이먼으로 다 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장래 플랜은 여러분 형편에 맞게 플랜으로 내가 낼 만큼 내 형편에 맞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묘지를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장례 서비스 비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한 준비, 또 나 자신을 위한 준비, 어쨌든 다 필요한데 이것은 뭐 소득이 내가 높다, 네. 내가 소득이 별로 되지 않는다,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네. 준비는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조금 형편이 어렵다 보면 준비하는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도 이제 그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가격 차이가 많이 있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요, 화장하시는 장례 플랜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분들은 한 달에 50불 아, 얼마 안 내요. 그래요. 60불 뭐 나이가 많아도 2, 3불 차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음, 이제 묘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네. 이제 매장하는 그 플랜을 이제 나무관, 비석, 겉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도요. 음, 한 달에 뭐 한 75불, 뭐 100불 이렇게 미리 플랜을 세워서 먼트리 페이먼을 하고 계시면 이제
자연히 시간이 흐르면 이제 뭐 5년, 10년만 여러분들이 딱 마무리를 하시면 내가 30년 있다 죽건 80년 있다 돌아가시건 상관이 없이 그대로 다 완벽하게 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 장례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3만 불이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3만 불 되죠. 3만 지금 불 현재. 정도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만 불이면은 먼슬리로 그 3만 불에 대한 네. 페이먼을 뭐 몇십 불 혹은 뭐 네. 100불 뭐 좀 넘게 뭐 네. 이렇게 해서 3만 불이 될 때까지 계속 페이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제 아닙니까? 3만 불 안 들어가고요. 미리 네. 프리 플래닝을 드시면 거의 반값으로 줄여서 할 수가 있어요. 3만 불 정도 드는 거를 미리 네, 미리 하면은 한 하시면 절반 정도. 네, 네. 그러면 15,000불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15,000불에 대한 페이먼을 매달 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페이먼을 다 내기도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페이먼을 다 낸 다음에 한참 뒤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장례 플랜 이제 돈으로 타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돈으로 타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은요. 네. 제가 설명하고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장례식만이에요. 그러니까 캐시 밸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자산의 가치가 없는 보험이에요. 그럼 그 현금 자산의 가치가 있는 보험도 있습니까? 생명보험 같은 거 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돌아가시면 그렇죠. 돈으로. 그러니까 장례보험 중에 그런 네, 거는 없죠. 없어요. 네, 네. 네. 그래 물론 장례식을 그 생명보험 상품 회사에서 뭐 예전에 5,000불짜리 뭐 10,000불짜리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5,000불이면 장례식을 다 했었어요. 10,000불이면 장례식을 다 커버할 수 그럼 있는 거전데. X가 나왔었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2만 불 돈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장례비를 치르기 위해서는 2만 불이라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5,000불짜리 장례보험 현금으로 하는 그런 보험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행동으로 장례식을 치러주는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얼마가 오르든 상관이 없이 모든 장례식을 다 치러주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자산의 가치가 없는 장례 보험을 많은 그 어르신들이 또 혹시라도 또 이제 정부의 그 보조를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가장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이 장례 보험이죠. 젊은 사람들은 뭐 불과 뭐 한 50불, 뭐 네, 60불만 돼도 된다 그러셨는데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이 어쩌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나이가 70이다, 80이다. 네. 지금도 돼요? 100살까지 다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비용이 95세 아무래도 좀 똑같아요, 비용은요. 그래요? 네, 나이에 상관없이 현재 지금 할인 혜택을 이렇게 받으면서 네. 장례보험을 들시잖아요. 가입을 하시면은 나이가 많을수록 몇 불 차이 안 나요. 물론 이제 60세하고 90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페이먼이. 왜냐면 90세 드신 분들은 10년까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3년에 다 내라고 그래요. 아하, 3년에.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그 페이먼 비용이 확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차이죠. 네.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면 죽을 때 잘 죽지 이런 거를 뜻을 몰랐는데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적어도 장례 플랜에 대한 이런 준비를 다 하신 분들은 정말 마음에 그 어떤 평화가 있죠.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장래에 관한 이런 플랜이나 묘지를 미리 딱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돈은 다 내주고 이제 와서 뭐 묘지 하나 사자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돈은 많이 부모님한테 재산도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예. 그 준비를 하는데 협조를 안 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죄송하지만. 네. 네. 자, 어쨌든 이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뭐 60이든 70이든 80이든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네, 가입이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준비가 가능하고 물론 액수가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차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가족이 없는 분들, 네, 네, 뭐 결혼을 안 했다든지 네, 그렇죠. 또 많이, 그러다 보면 많이 뭐 계시죠. 자녀도 없고 네, 혼자 호롤단신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네.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뭐 교회에서 책임지기도 하고 뭐 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 그런 거에 이제 대한 어떤 뭐 대책은 좀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일수록 더 남에게 민폐 끼치기 싫다. 음.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그런 준비 안 분들. 해놓으셨으면. 안 해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이 이제 돈이라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네. 이제 뭐 준비해놓은 돈도 없고 그때그때 다 써버리고 이러면 정말 나 몰라라고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데요. 그래요? 네. 예, 예. 아니 또 이제 혹시 몰라서 네. 말씀을. 준비들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혼자니까 정말 내가 이제 일이 생겼을 때 장의사에 전화만 하면 다 장례식을 해줄 수 있도록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예. 지금도 이제 혼자 계시거나 이러면은 정말 더더욱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은퇴연금이라든가 네. 또 생명보험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 생명보험만큼이나 또 은퇴연금만큼이나 정말로 준비해야 될 거는 장래보험이 아닐까. 말씀을 늘 나눌 때마다 그런 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께서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네. 이제 평소에 내가 내 삶이 건강하고 이제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음. 이렇게 준비를 딱 한번 해놓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이제 뭐 죽기만 하면 되네 이러면서 이제 다 해놓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거에 대한 그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자랑스러움 음. 또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민폐 끼칠 일이 없기 때문에 더 떳떳하고 이제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우리 조마리아 님이 이제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이 네, 받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상담 같은 것도 간혹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좀 네, 소개하실 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뭐 사실 죽음이라는 게 뭐 언제 며칠 날 뭐 몇 시에 이런 모르죠. 게 모르는데요. 이제 가장 안타깝고 힘든 거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그 자식들, 자녀들 그렇게 뭐 아프거나 자녀들을 먼저 잃은 그런 부모의 그 정말 뼈가 정말 깨지는 음. 그런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결국은 우리 독립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 뭐 자녀도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래서 네. 부모가 죽든 뭐 자녀가 죽든 다 인디비주얼로 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삶을 살다가 결국은 다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안기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어 단호하고 겸허하게 이런 준비 정도는 잘 해놨으면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특히 한국 아버님들이요 이제 술 많이 드시죠 어허. 담배 많이 피죠 스트레스는 왕창 있죠 그 참 불쌍해요 집에 들어오면은 식사도 잘 맛있는 것도 못 얻어 먹죠 그러고 있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딱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나 나머지 배우자들이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묘지도 하나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 네.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피부로 더 이걸 느끼는 거죠. 아, 조금 이런 장례보험이라도 또 묘지라도 하나 준비를 해놨더라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일 열심히 아침 한나절 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방이 있다는 거 자체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삶이 어렵고 페이먼 힘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 뭐든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오프닝 멘트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의 겨울이 온다. 네, 그 맞습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를 시청하셨습니다.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또 CH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 AM 1650을 통해서는 매주 월요일 새벽입니다. 5시 30분에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를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